예, 오늘 뉴스탑10은 바로 1위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재작년 전당대회 때 돈봉투를 돌렸나? 검찰이 오늘 민주당을 정조준했습니다. 재작년, 그러니까 2021년 5월 민주당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당시에 검찰이 불법 돈봉투가 오간 정황을 포착하고요. 민주당 3선의 윤관석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노웅래 의원 말고도 지금 야권 전반으로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계세요. 부장님, 네. 일단은 잠깐만요. 잠깐. 아직 영장 확인하고 들어가셔야죠. 영장 안에 들어가서 확인시키죠. 아니요, 여기 여세요. 잠깐만요. 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알고 있어요. 잠깐만요. 일단 들어갈게요. 아니요. 지금 여기서 영장 보여드릴 수 없어요. 문 여세요. 네, 영장 보여드릴 수 없어요. 저희가 문 열겠습니다. 네, 그럼 대기하고 있을게요. 그럼 저희가 들어가서 대기하고 있을게요. 왜 안 되는데요? 저는 권한이 없어서. 저희는 권한이 있어요. 저희가 안으로 모셔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러 왔으니까요. 그 집행을 저희도 변호사가 있을 때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의원이 오시는지 안 오시는지 혹시? 어디까지?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국회 윤관석 의원회관 사무실 오늘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불법 자금 오간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 그래서 오늘 민주당의 3선 윤관석 의원 사무실 포함해선 20곳을 검찰이 압수수색했어요. 네. 사실 오늘 검찰이 정말 그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금 윤관석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게 이렇게 시행된 것은 바로 녹음 파일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속 수감 중인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이분이 지난번 잘 아시다시피 노웅래 의원에게도 4억 가까이 돈을 전달했다는 혐의로 지금 구속 수감 중인 그분인데 이분이 또 강내구 한국공공기관 감사협회장으로부터 돈봉투를 받아가지고 전달했다는 의혹이 나온 녹취 파일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검찰이 20군데에서 압수를 했는데 사실 이것이 사실이라 그러면은 2021년에 송영길 대표가 당선되던 당시에 그때 지금 윤관석 의원이 매우 핵심적인 캠프 역할을 했고 실제로 대표로 송영길 의원이 당선된 다음에 사무총장이라는 요직을 지냈습니다. 그랬다면 사실 지금 우리 정당법에서는 대의민주주의와 정당 민주주의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엄하게 이 정치자금법을 적용하고 있거든요. 만일 사실이라 그러면은 상당히 균형을 면치 못할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것이 또 사실 10개의 돈봉투가 돌렸다는 그 얘기가 녹취 파일이 있는데 이게 정말 10개에 한정된 건지 아니면 당시에 더 많은 그런 어떤 향응이라든가 뇌물이 있었던 건지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도 지금 우리가 추론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당 부분 일파만파 영향력을 향후 전국 구도에 미칠 가능성이 매우 큰 사안으로 등장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는 팩트예요. 그러니까 윤관석 의원이 오늘 검찰에게 압수수색을 당했다. 두 번째, 당시 전당대회 때 송영길 전 대표가 2년 전 민주당 당대표로 당선이 됐고 그 이후에 오늘 압수수색의 대상이 됐던 윤관석 의원이 송 전 대표 당시에 요직인 사무총장을 지냈다. 이 두 가지 사실은 팩트입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여기 보면 일부 사람으로부터 봉투 10개를 준비했고 이걸 윤관석 의원에게 전달을 요청했다. 이게 윤관석 의원에게 흘러들어간지 아닌지 윤 의원은 사실 무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검찰은 이 돈봉투가 당시 전당대회 특정 후보에게 전달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아마 이제 송영길 대표가요. 원내 중에 이제 임명할 수 있는 가장 요직은 사무총장일 겁니다. 당대표가 이제 임명할 수 있는 최고 배지들 중에 요직은 사무총장이고요. 그리고 이제 원외 인사들 중에 대표가 임명할 수 있는 요직은 사무부총장이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정근 씨가 사무부총장을 했고 그다음에 윤관석 의원은 사무총장을 한 송영길 대표의 최측근 중에 측근 아닙니까? 저는 지금 여기 정치검찰 운운하면서 또 이게 야당 탄압 이런 게 프레임으로 교묘하게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핸드폰은요 증거의 왕이라고 합니다. 핸드폰이 증거의 왕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이재명 대표도 특강에서 옛날에 절대 핸드폰을 뺏기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보기에 그 이정근 저는 사무부총장이 수사에 상당히 좀 협조적이 아닌가 이래 싶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그 구형을 3년을 했거든요. 근데 그 법원의 형량이 4년 6개월이 놓습니다. 이 말은 이게 그 검찰이 볼 때는 수사에 좀 협조적이고 자백을 하고 뭔가 이럴 때는 이게 구형을 좀 줄여주는 이거는 플리바게닝이 아니고 그거는 이게 그 원래 검찰 구형할 때 기준이 그렇습니다. 예. 따라서 아마 이게 비밀번호 같은 것도 요즘 안 갈주면 포렌식이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그 포렌식에서 녹음 파일이 다 놓은 거고요. 아마 이제 그 이정근 부총장과 그다음에 윤관석 소환해서 대지를 해보면 과연 이게 돈이 전달된지 안 되는지 그러면 이게 전달 안 했다면 배달 사고 아닙니까? 그게 또 처벌될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그런 앞으로 이게 수사가 진행될 거고 결국 이 수사의 종착점은 송영길 대표다. 왜냐하면 이게 두 분이 이정근, 윤관석 완전히 척근 중에 척근 두 분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과연 송영길 대표는 몰랐을까? 또 이게 전달이 안 됐을까? 또 이게 다른 돈은 없었을까? 이런 이게 수사가 확대될 걸로 보입니다. 아직은 검찰 수사 중이니까 그 끝이 정말 송영길 전 대표를 겨냥할지 아닐지 저희도 좀 지켜봐야죠. 아직은 수사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윤관석 의원 오늘 바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돈봉투 의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은 나와 무관하다. 압수수색 유감스럽고 정치 검찰과 싸워서 무감을 밝힐 것이다. 2021년 5월이었습니다. 재작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전 대표가요. 간발의 차로 민주당의 당권을 잡았었습니다. 그 화면 잠시 준비했습니다. 부족한 저를 이렇게 당대표로 선출해 주신 당원 동지와 국민 여러분의 선택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승리를 향한 변화를 위해 주저없이 전진해야 할 때입니다. 열정과 헌신, 지혜를 가진 모든 분을 하나로 모아 원팀을 만들겠습니다. 유능한 개혁, 언행 일치의 민주당을 만들어 국민의 삶을 지켜내고 국민의 마음을 얻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의혹입니다. 이제 다만 인천 지역구인, 인천시장 지냈던 송영길 전 대표, 마찬가지로 윤관석 의원도 인천 남동구 의리 지역구기 때문에 인천이란 또 공통점도 있긴 한데 일단 뭐 사실관계는 그렇고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불법 정치자금 사건 이번에 또 윤관석 의원까지 돈봉투 혐의도 했고 이게 글쎄요. 누군가는 판도라의 상자라고 하는데 어떻게 좀 판단하세요? 그 민주당에서 이 돈 문제 관련해서 계속 얘기가 있는데 지금 이 사건은 그 다른 사건을 수사하다가 나온 그 3만 개 녹취 파일을 분석하던 중에 이제 또 나온 것이란 말이죠. 그리고 21년 전당대회와 관련된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21년 당시 송영길 대표가 당선될 당시에 예. 표 차이가요. 그냥 0.59%입니다. 송영길 대표가 35.60% 그리고 홍영표 당시 2위를 했죠. 35.01%. 엄청나게 이 박빙인 승부를 하는 가운데 치러진 전당대회였는데 이 상황에서 돈봉투가 뿌려진 걸로 지금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치열했으니까 개연성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윤관석 의원은요. 이 당선된 이후에 송영길 대표 당선된 이후에 사무총장을 한 것뿐만이 아니라 예. 송영길 전 대표가 인천광역시장을 했었던 2010년 그때 인천시의 대변인을 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인연이 굉장히 깊은 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따라서 그럼 이 사건을 수사하다 보면 윤관석 의원 지금 이제 압수수색 당했습니다. 예. 아까 서정욱 변호사 말씀하셨지만은 당연히 당시에 수혜를 받았다고 생각될 수밖에 없는 송영길 전 대표까지 수사가 미치게 되면 민주당 전체로 이게 흘러들어가게 되지 않을까. 그 당시에 전당대회 효력은 어떻게 되며 예. 당시에 2위 했던 3위 했던 이분들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할 거냐. 이런 여러 가지가 고려돼야 할 것이기 때문에 예. 저 다음 타자 한 명에 국한될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뭐 단순히 뭐 녹음 파일 몇만 개에서 어떤 특정 인물 한 명만 나온 게 아니라 노영민 전 비서실장 취업 청탁 혐의, 이하경 의원 그리고 최근에 이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의원이라 오늘 압수수색당한 윤관석 의원, 뭐 앞서 말씀드린 송영길 전 대표 전방위로 좀 확산이 되기 때문에 뭐 검찰도 그 재판부 영장 발부 받고 오늘 압수수색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판단하세요? 네, 뭐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수사를 해야 되고 신속하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관계를 국민들께 밝혀주는 게 맞다 말씀드리고요. 예. 다만 이제 이정근 사무부총장이 구속된 지가 한 7개월 이상 지났고 실제 수사를 한 지는 10개월 이상 지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한 명씩 노은혜 의원,
그리고 몇 달 있다가 윤관석 의원, 그리고 또 몇 달 있다가 또 다음 타자 이런 식으로 해서 마치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떨어질 때마다 한 번씩 검찰 수사 이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굉장히 불편한 우려가 있고요. 앞으로 검찰은 좀 신속하고 밀행성을 가지고 좀 수사를 해서 국민들 앞에 잘못이 있으면 기소를 하고 또 잘못이 없다라고 한다면 또 무혐의 처분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좀 신속한 결과를 좀 보여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뭐 이미 한동훈 장관이 얘기했던 돈봉투 부스럭 뭐 이런 노웅래 의원은 이미 기소가 됐어요. 재판에 넘겨졌고 이제 나머지 의원들 관련해서 특히 뭐 윤관석 의원 오늘 검찰의 강제 수사의 대상까지도 했는데 아까 이승훈 변호사께서 하셨던 비슷한 말을 오늘 민주당에서도 했거든요. 오늘 그 검찰의 윤 의원 압수수색 이거에 대해서 권칠승 민주당 대변인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윤관석 의원의 압수수색 관련해서 뭐 당이나 이렇게 통보거나 관련 논의는 당에 통보한 건 없고 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포렌식이 오래전에 있었는데 그 묘한 시기에 또 압수수색이 있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차피 뭐 사실관계가 드러나야 이야기할 수 있는 건들인데 이미 그 포렌식은 오래전에 했을 텐데 그건 지금 뭐 여당 입장에서는 국면 전환이 좀 필요한 그런 시기가 아닐까요? 아까 압수수색 당사자인 윤관석 의원은 정치 검찰, 정치 탄압이다 얘기했고 민주당 대변인, 수석 대변인은 그 국면 전환용 검찰 압수수색이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뭐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제가 뭐 수사 실무에 있지는 않지만 수사가 어떤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진행을 하고 그런 게 아니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이번에 나온 이 증거도 3만 개나 되는 녹음 파일을 분석하다 보니까 나온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뭐 타이밍이 묘하다 그것은 압수수색 당하는 민주당의 입장인 걸로 보이고 야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 언제나 이거를 정권 탄압이라고 주장했던 적이 있었던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적어도 증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무작정 들어가서 하는 그런 수사라면 모를까. 지금 녹취 파일이 나왔잖아요. 녹취 파일의 내용도 나왔고 누가 무슨 얘기를 했고 돈봉투 10개 얘기 나왔고 수많은 얘기들이 나오는 가운데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한다면 그럼 그 녹취 파일 안에서 있었던 그런 대화들은 그런 배경이 뭔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냥 이거는 뭐 정권 탄압에 의한 수사라느니 전혀 뭐 근거가 없다느니 이런 식으로 국민께 얘기할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는 해명을 하면서 수사에 임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정당 구성원으로서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 이 시점에 압수수색하냐? 민주당은 좀 의혹 제기를 했고 지금 윤석 대변인께서는 뭐 이게 말이 되는 의혹 제기냐라고 하셨는데요. 원래 오늘 윤관석 의원의 압수수색까지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불법 정치자금 사건이 단초가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정근 전 부총장에 대한 1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1심 결과는 4년 6개월 실형. 검찰 구형보다 4년 6개월 판결이 더 셌어요. 이거 서정욱 변호사님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이거는 이제 뭐 아주 이례적입니다. 저도 이제 변호사 20몇 년 하면서도 이게 거의 한두 번 본 기억이 거의 없는 대부분에게 구형보다 한 절반 정도, 심한 경우는 3분의 1까지도 나오거든요. 따라서 아주 이게 이례적이고 아마 이런 이유는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말했지만 검찰이 볼 때는 이정근 씨가 이제 상당히 수사에 좀 협조적이다. 왜 그러냐면 이게 그 핸드폰도 이게 비밀번호나 안 해주면 이게 포렌식이 불가능할 수도 있는데 상당히 그 많은 게 나온 거 보면 수사에 좀 협조적이니까 아마 이제 그 구형량을 조금 줄여준 게 아닌가 이런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법원에서는 이제 원칙에 따라 상당히 재질이 안 좋은 거죠. 왜 그러냐면 이게 그 범행도 이게 다 본인도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부 이게 부인하고 있거든요. 반성하는 게 없고 그리고 이제 여러 오랫동안 걸쳐서 금액도 상당히 그 10억이 넘을 정도로 다액이고 여러 가지 이제 양형 요소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법원에서는 원칙에 따라 상당히 그 높게 했고 아마 이제 그 정치자금법하고 공직선거법은 별도로 선고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보통 우리가 죄가 여러 개 있으면 합쳐가지고 이게 선고하는데 공직선거법은 또 이게 100만 원 넘으면 여러 가지 제약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치자금법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개는 별개로 선고합니다. 그래서 아마 일반 알선수재로 3년, 그다음에 정치자금법으로 1년 6개월 이렇게 두 개 선고된 거예요. 이승훈 변호사님, 결국 이제 민간업자로부터 뒷돈을 좀 받아서
그거를 뭐 누군가에게 청탁성으로 돈을 던지거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이른바 이정근 리스트 좀 파문이 컸었는데 1심에서 구형보다 더 센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그 파장도 또 앞으로 좀 적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아마도 이게 지금 구형이 이례적인 것으로 보여져요. 저는 선고가 이례적인 게 아니라 구형이 생각보다 작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예. 실제 이렇게 구형이 작아진 경우는 아마도 뭐 핸드폰 비밀번호를 공개해서 녹취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보했다라고 하는 거거나 또는 관련자들에 대해서 진술을 할 때 이정근 사무부총장이 동의를 했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검찰이 구형을 낮게 했을 수도 있는데 예. 법원 입장에서 보면 검찰 수사 협조했는지 여부가 그렇게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도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또 돈 공여자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돈 공여가 아마 적극적인 이정근 사무부총장의 요구에 따라서 돈이 전달됐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것으로 보여져서 예. 아마도 법원에서는 굉장히 비난 가능성을 높게 보고 형을 높게 선고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검찰은 지금 재작년 2021년 5월 민주당의 전당대회 이른바 돈봉투 의혹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저희 뉴스텐 첫 번째 이슈 1위부터 바로 만나봤습니다.